안녕하세요. 한국북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 내지는 4분의 1 정도의 수면을 취하면서 생활하는 인간이 꾸는 꿈에 대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최미희님의 투병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기 전에 약 보름 정도를 잠만 자면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간간히 꿈에서 나타나셨지만 자주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꿈이 황당한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당초부터 별로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꿈을 믿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악몽에 시달렸고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면서 그것이 또 잠꼬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간혹 젊은 시절에 꿈을 꾸었던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높이 나르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늘을 올라다니는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그 물속에서 수영을 자유롭게 하는 꿈을 많이 꾸었죠. 나이가 들고서는 그런 꿈을 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또 악몽도 상당히 계속 되풀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 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 악몽을 많이 꾸어요. 꾸면은 가위에 눌러서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잠꼬대로 연결되고 옆에 있던 한우분들이 제가 잠꼬대를 하니까 깨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간혹 일어났어요. 간혹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제가 코도 골지도 않았고 잠꼬대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병이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꼬대를 하는 거라든가 코를 고는 것을 제가 스스로 순간순간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가위에 눌렸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저를 헤아리려고 위에서 이제 자꾸 위협을 가하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강도를 향해서 박치기를 넣었는데 그때 잠에서 깬 거예요. 실제로 침대 병원에 가면은 이제 침대 옆에 옷장이 있거든요. 그 옷장 모서리를 머리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자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옆에 한우분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게 몸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려고 항상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려고 잠을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좋은 꿈은 사실 별로 꾸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꿈은 아니더라도 악몽에는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잠에 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잠자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투병 생활 할 동안은. 그래도 3의 4분의 1 정도를 수면을 취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악몽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것 또한 투병 생활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도 편안하고 이렇게 그것도 3의 1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다 보니까 남이 저한테 어설픈 행동을 하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고 참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황당한 일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자는 것도 삶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되겠다. 하루에 몇 시간을 자든 나중에 편안하게 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악몽에서는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웬만한 사건은 그냥 제가 손해보고 지나치면 되는데, 물론 제가 손해보고 지나치죠. 지나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스리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마음을 다스리고 심신의 수양을 쌓아서, 어,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고 이렇게 해야지 투병 생활에 건강도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암 하나도라고 상대하는데 그분들의 상황이 저보다 훨씬 더 안 좋은데 암을 고친 제가 그분들한테 화를 내면 되겠냐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데도 참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도 사실은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래서 보면은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궁금했고 이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은 그것을 그냥 뉴스 하는 대로 보지 않고 항상 그것을 되짚어 보죠. 되짚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다큐 같은 거를 보는데 다큐는 또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했던 다큐만 계속 하지 새로운 다큐가 없더라고요. 오락 프로그램도 보면은 전부 다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또 뭔가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고향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간혹 가다가 운동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들도 보면은 연어 같은 애들도 강에서 살다가 1년 정도 살다가 바다로 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났죠.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친구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을 그리워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한 투병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다 같이 잘 다스려서 투병 생활의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이상의 시간이 흘렸네요. 그동안 인연을 맺어 오신 최미님의 투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은 최미님이 직접 밴드에 올려주신 글들입니다. 2018년 6월 2일 한참을 계속되는 기침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폐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1.6cm 종양을 있다고 이야기받았죠. 판정을 받고
즉시 입원을 하였지만 수술을 하려면 한 달 정도 대기해야 된다는 말에 급하게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을 요청을 하였고,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가능해서 병원을 옮겨 입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폐절제 수술 후 별도의 항암 치료 없이 일주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수술 후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였으며 약의 부작용으로 구토, 변비,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어 친언니를 통해 언더로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요양병원 내에 매점을 운영하시던 이영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수영을 다니던 달구벌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용품점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한 저에게 박점수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점수 씨는 암 환자들을 위한 밴드 모임 머플의 모임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좋은 말씀과 함께 좋은 치료 목적의 비타민 주사 및 비타민C, MSM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저는 비타민 주사를 투여받고 있으며 MSM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하고 6월 10일 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듣고 보기 위해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다행히도 수술했던 폐, 전이 가능성이 있는 뼈, 머리, 혈액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 뒤 검진 받을 때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서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폐의 4분의 1 크기를 잘라낸 후 힘들게 호흡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하며 많이 웃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영기 씨와 박점수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1일 올려주신 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요즘 외출도 조심스럽다. 집 앞 동네 길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걷기 운동만 하고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오랜만에 남편이랑 함께 팔공산 갓바위로 가기로 했다. 사람 적은 시간을 통해서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갓바위 주차장에 도착해서 미리 와 계신 박점수 씨랑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갓바위 오르기 전에 숲속길을 가볍게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숲속길을 걸으니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학창시절 수영선수 때 훈련 연습 일환으로 갓바위 길을 오르락내리락 훈련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건강하고 젊었을 때라 힘을 주체하지 못해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언덕길을 걸어도 숨이 가쁘고 폐수술을 하고 나서는 숨이 가쁩니다.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도 곤란하고 어지러운 운동을 겪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운동하라고 하셨는데, 가볍게 평지 걷기 운동 등 꾸준히 운동하니까 이제는 살을 오르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갓바위 길이는 중간점에서부터 1365계단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1365계단의 돌계단을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팔공산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갓바위 길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올라가는 길에 나를 보조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세심히 신경을 써줬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술 전에는 혼자서도 잘 다녔는데 수술 후부터는 어디를 가든 남편이 늘 동행해 주었습니다. 1월 말쯤에 편백 효소 체험을 하러 갔다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암 면역력이 그리고 효능 등 치료에 좋은 줄 알고 친구들이랑 체험하러 갔다가 몸에 안 맞는지 체험 후에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마 찢어지고 멍들고 다쳤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더욱 신경을 써줘서 그 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박점수 씨는 매일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갓바위 길도 가볍게 올라가십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박점수 씨가 배려해 주셔서 청각장애이지만은 어느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정상에 올랐다가 산 정상에 오르고 나니 기분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비타민 18개월째 복용 중입니다. 비타민 덕분에 건강해졌고 지금은 즐겁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점수님께 많은 조언도 듣고 도움도 받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점수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이상은 최미희 씨가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언더로드에 있을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한우분이 계속해서 제가 운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더니 말을 거는데 청각장애자인 것입니다.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서로 친해져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남편 역시도 청각장애자인데 같이 갓바위 등산도 하고 근데 두 분 다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고 특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가 천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2차로 이제 그 암 환자분들 중에서 그 가수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차 이제 뒤풀이를 하면은 이분은 청각장애니까 장애가니까 이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 하시는데 이제 몸으로 그 노래를 하시죠. 그런 것에 전혀 끄리낌이 없어요. 누구 뭐 그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이분들이 최미희 씨는 관리를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언더로드을 퇴원하고 나서 한 1년 이상 연락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계속 그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제가 그 언더로드에 같이 생활하셨던 분 네 분을 완치시켜드렸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미희 씨도 마찬가지죠. 몸이 좋아지니까 또 이제 비타민C, MSM 복용을 느슨하게 하고 관리를 잘못하게 해서 또 건강이 약간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라는 것은 저 역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관리를 100% 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한순간 또 옆으로 빠져서 뭐 술도 3년 동안 마셨고 또 이렇게 게을리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반성을 하면서 또다시 방향을 바로잡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희 님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다시 잘 관리를 하시고 이 참 관리를 잘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세포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재발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에 관리하는데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비타민C하고 MSM이 사실 맛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금도 타놓고 나면은 그 먹는데 바로 그냥 딱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뭐 2분 3분 기다렸다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 빠지지는 않습니다. 꼭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맛이 없어서 그것을 자꾸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버릇이 돼서 이제 결국은 그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MSM 비타민C 먹는 것은 완전히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생활화 하셔야지 그것을 게을리 하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최미 씨는 정말 그 폐에 숨이 차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저의 5대요법을 하시고 그 후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